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인생에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너무 운이 좋아 그 행운을 만났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 결혼한 지 4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제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한 식당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식당이었던 그곳을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셔서 자주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지금 남편의 아버지였고 남편은 그 식당에서 같이 도와 일을 하고 있었죠. 어쩌다 보니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고 식당 사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우리 아들놈 한번 만나보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꾸 그러시다가 정말 어쩌다 커피까지 한 잔 먹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마음이 갔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집은 늘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다 그만둔 상태였고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도 했고 저도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엄마를 두고 당장 결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애가 지속되자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장 엄마를 그냥 두고 살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다 털어놓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알고 있는 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해서 내가 계속 엄마 돌봐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좀 그렇고 여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기에는 제가 그때까지 마음이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는 것을 조금씩 미뤘습니다. 때가 되면 하자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인가 싶어서 몇 번을 확인해도 변함없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은 하고 싶었으나 엄마가 마음에 걸리는 상태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결국 남편과 설득 끝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시아버지가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시아버지는 제게 2천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결혼하는데 보태 쓰라고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네 돈인 척 하라면서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들 몰래 며느리 될 여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시아버지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말하면 정말 화낼 거라고 하시는 시아버지 말에 정말로 말하지 않고 그냥 다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제가 말한 예산보다 2천만 원이나 더 많게 되자 남편은 어디서 났냐고 추궁했지만 그냥 엄마가 모은 돈 주신 거라고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뿌듯해 하셨고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죠. 시아버지 연세가 많았고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 혼자 두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그냥 한 가족이 다 뭉쳐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더니 시아버지가 한사코 거부하시고 나는 큰아들 대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심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그러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며 어차피 방 4개 있는 집인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시기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더군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결국 설득의 설득 끝에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 제 마음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웃으며 얘기하고 TV 보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에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작은 전기회사를 운영 중이셨는데 결제 대금이 계속 밀려 결국 회사가 도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차압당했고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걱정은 많이 커졌고 저희 가족 또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가진 것도 없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터라 현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털고 털어서 남편과 1,000만 원 해드린 것이 다였죠. 시아버지는 살 집 있고 멀쩡한 몸뚱아리 있으니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하시면서도 손자 때문에 마음이 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불행은 겹쳐온다고 했던가요? 그런 시기에 병원에서 지켜보자던 저희 엄마 뇌혈관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늘 두통에 시달리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부풀어 오른 혈관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다고 수술할 것을 권하더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데 수술비며 병원비며 들어놓은 보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으니까요. 보험을 들려고 해도 자꾸 병력 때문에 거절당했고 여튼 그래서 제발 아프지 말기만을 바랬는데 결국은 하늘이 돕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얘기하니 남편도 난감했습니다. 더 이상 받을 대출도 없고 저도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둔 터라 더 이상 받을 대출도 없고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자꾸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더라. 혈압만 안 올라가면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엄마까지 행복했던 집안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냉랭함만 돌았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해서 이런 상황까지 겪게 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시아버지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괜히 임신 준비한다고 섣부르게 잃은 관둬서 말이죠.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다닌 회사 진절머리가 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때려치워버린 거였으니까요. 좋은 핑계다 싶어서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림이나 하며 임신해서 애 낳고 살면 그뿐인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해볼 요량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저를 부르시더니 통장을 하나 내미셨어요. 어머니 병원비 하는데 해결하라면서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그냥 잔말 말고 일단 사람 치료하는 게 급하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기 때문에 얼른 수술 날짜 잡고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의 좋은 병원들, 병원비는 비싸지만 확실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더군요. 금방 회복하셨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주셨는지가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형한테 주려고 했던 돈 수술비로 주신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 당신 아들을 돕지 않으시고 며느리를 도왔다는 것이요. 그런 선택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일하고 계신 시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냐고 하며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니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팔다리 멀쩡한 놈 다시 일어서도 금방 일어설 거다 하시면서 내 아들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도 열심히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일손 하나 줄여서 인건비로 낫게 생각을 해요. 정말 생글생글 웃으며 열심히 일하니 기분도 좋고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고 아, 일하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느끼게 되었죠. 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던 저였는데 말이죠.
엄마도 몸이 회복되니 가만히 집에 있기 너무 무료하시다며 동네 마트에서 캐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완전 온 가족이 합심하여 열심히 벌었고 계속해서 조금씩 아주버님을 도왔습니다. 그게 많은 힘이 되었던지 늘 어둠이 있던 아주버님 얼굴이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다시 힘내서 뭐라도 하시라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정말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위기를 같이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은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대신한 만큼 정말 더 아버지 같은 우리 시아버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저를 어떻게 그렇게 이뻐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혼사처를 찾아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많이 늙으셔서 지금은 더 자글자글해지셨지만 언제나 아직 나 쓸만하다며 웃어주실 때마다 너무 듬직합니다. 남편을 얻은 것도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정말 내 아빠, 시아버지를 얻은 일인 것 같아요. 영원히 이렇게 행복한 순간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건강하신 그날까지 이 행복 계속해서 안고 가려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